지난달 캐나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4.3% 올랐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입니다. 지난해 6월 8.1%까지 올랐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 들어 석 달 연속 하락하며 절반에 가까운 4%대로 떨어졌습니다. 두 달 연속 이어진 휘발유 가격 하락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이자율은 1년 전보다 무려 26%가 치솟았고 주택 유지와 수리비 9.7%, 임대료 5.3%, 승용차 가격도 4.7% 올랐습니다.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가격도 전년 동월보다 9.7% 올랐습니다. 한 달 전 10.6%보다 상승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으나 3월에도 소비자 물가지수의 2배를 넘어섰고 외식비 역시 7.2% 비싸졌습니다. 이처럼 몰기지 이율이 급등한 데다 소폭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장바구니 물가는 생활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 달 새 오른 항목으로 여인 경비가 꼽혔는데 무려 37%가 껑충 뛰었습니다. 반대로 야채와 과일 가격은 2월 대비 3에서 4%씩 하락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살펴보는 근원 물가도 3월에 하락세를 보이자 전문가들은 다른 변수 없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중은이 예상한 대로 올 중반쯤 소비자 물가지수가 3%로 내려가고 내년 말 2%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주별 물가지수는 온타리오주가 4.3%,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4.7%, 엘버타주 3.3%, 퀘벡주는 4.7%입니다. 지난달 식품 물가는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9.7% 올라 여전히 강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오른 건데 특히 과일 주스와 사과, 식용유 가격은 두 자릿수로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식용유가 한 달 새 1.1% 상승했는데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무려 19% 올라 다른 품목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사과는 한 달 새 3% 뛰면서 1년 전보다 16% 올랐습니다. 밀가루와 혼합 제품은 한 달 사이 3%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14%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밀가루와 계란을 사용하는 파스타 역시 14% 상승했고 월별로는 1% 올랐습니다. 또 쿠키와 크래커 역시 전년 대비 12%, 전월 대비 2% 상승했으며 빵 등 베이커리 역시 14%, 시리얼도 12% 비싸졌습니다. 과일 주스는 2월과 3월 두 달 연속 가격이 뛰며 13% 높은 수준입니다. 신선한 과일도 7% 오르기는 했지만 포도와 오렌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폭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한 품목도 있어 지난달 토마토는 한 달 새 8.9%가 뚝 떨어졌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가격은 여전히 11% 높고 양상추도 1년 전보다는 8% 높지만 한 달 새 7%나 하락했습니다. 햄과 베이컨은 한 달 새 4% 하락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1% 상승하는 데 그쳤고 바나나 역시 1% 차이를 보였습니다. 야채 가격도 오이와 샐러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2월 13%에서 3월엔 11%로 오름폭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는 벌써 1년 넘도록 식품 가격의 두 자릿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신속하면서도 직접적인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그로서리 리베이트를 발표한 이후 이를 악용한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앞서 이달 초 연방정부는 치솟는 식품 가격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 가정에 최고 467달러까지 식료품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들어 연방국세청을 사칭한 사기꾼이 그로서리 리베이트를 지급해준다며 가짜 문자와 허위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 문자 내용은
그로서리 리베이트라며 이 지급금을 받으려면 이곳을 클릭하고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개인과 금융정보 등을 빼내가고 있는 겁니다. 연방국세청은 이는 모두 사기라며 이런 문자와 이메일을 받아도 절대 클릭하지 말고 또한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가 발표한 그로서리 리베이트는 아직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로서리 리베이트는 연방에서 법안이 제정된 이후 GST 환급 시스템을 통해 자동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로서리 리베이트 액수는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연소득이 4만 달러 미만이면 467달러, 자녀가 없는 개인은 234달러, 저소득 시니어에게는 225달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GST 환급액으로 총 25억 달러를 책정해놨습니다. 한편 캐나다 사기방지센터에 따르면 올 1월에만 6,610건의 사기 신고가 있었고 이 중 3,923명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LG전자 캐나다 법인에 임기용 신임 법인장이 부임했습니다. 임 법인장은 22년 넘게 LG전자에 몸담으면서 한국과 유럽, 호주를 비롯해 최근엔 미국에서 비즈니스 관리와 영업 및 제품 기획을 포함한 가전 사업의 다양한 사업부를 이끌어왔습니다. 캐나다의 새로 부임한 임 법인장은 앞으로 고객 경험 여정 전반에 이르는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회사의 사업 프로세스 안에서의 성장 기회를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LG 온라인과 디지털 고객 경험에 집중하고 캐나다에서 LG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확장하기 위해 파트너 관계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방보건부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럭소 워크스페이시스 시청각 카트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에서 카트 위 TV가 어린이를 덮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다며 캐나다에선 아직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카트의 불안정한 상태를 우려하며 플라스틱과 금속 카트 3가지 모델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은 1980년대 초부터 올해 4월까지 캐나다에서 약 4,150개가 팔렸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업체에 무료 수리 키트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상과 중독 위험이 있는 베이비 테리 7-in-1 컨버터블 베이비 나무 침대도 리콜됐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에선 아직 환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침대 칸막이가 부서지거나 아이가 갇혀 다칠 수 있는 데다 요람의 금색 페인트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납이 함유돼 있어 위험하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서리 버스 안에서 발생한 17살 소년 흉기 피습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버나비 출신의 20세 용의자를 2급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행이 아니라고 밝힌 서리 경찰은 가해자인 민텐코와 피해 학생이 제3자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다며 현재 이 둘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또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난 일요일 아침 8시 30분 온타리오주 에토비코에서 발생한 69세 여성 뺑소니 사망 사고와 관련해 빨간색 도요타를 몬 66세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으며 오는 6월 5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인 가운데 토론토 경찰이 사고 목격자와 대시캠 영상을 착보했습니다. 오는 6월 26일로 예정된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장 보궐선거에 올리비아 차우 전 연방시민당 의원이자 토론토 시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토론토시장 선거엔 차우 후보에 앞서 전 토론토 경찰청장인 마크 샌더스와 토론토 시의원인 조시 멜로우, 길 페날로사,
브래드 브래포드 등 지금까지 무려 48명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다음 달까지 등록이 진행되는 만큼 후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페인 첫 2주 동안 공공안전과 주택, 온타리오 플레이스 재개발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이 단축된 데다 아직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고 토론토 시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선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